이번 사연은 자기 형부에게 가난한 사위라며 개소리하던 처제를 심한 막말로 응징해 주었다는 형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제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 하나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남의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셨고 어머니는 평생을 저희 키우시고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아들 둘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고 저랑 제 동생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동생은 저보다 일찍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입사하고 만난 직장 동기인데 재수 씨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 부모님께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는데요. 제가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우선 동생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래도 재수 씨네 집에서 제 동생을 예쁘게 봐주었는지 결혼 비용은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집을 사줄 형편은 안 되었지만 서울 외곽에 빌라 전세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와이프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천성이 착하고 누구랑 싸우거나 시비를 하지 않는 유순한 사람입니다. 장인어른은 예전에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구김살 하나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와이프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더군요. 소개받은 6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딸만 둘이었는데 장녀이고 처제는 와이프와 다르게 좀 드센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처제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제는 욕심이 많고 언니가 하는 일은 뭐든 따라해서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여동생 때문에 어릴 때에도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고 지금 저랑 결혼해서 동생이랑 안 부딪혀서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와이프는 저랑 결혼하고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전 와이프가 타고 다니던 차를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준중형 차는 팔고 와이프가 가지고 온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기 때문에 굳이 차가 필요 없었고 와이프도 마트 갈 때나 차가 필요한 정도예요. 그 외에는 저랑 같이 여행 가거나 바람 쐬러 갈 때만 필요하기에 2대 중 1대는 처분한 것이었어요. 결혼 후 장모님의 생신이라서 다 같이 모였는데 처제가 저한테 형부, 타시던 똥차 팔고 외제차 타니 좋죠? 와이프가 이쁘면 처갓집 대들보에 절도 한다는데 형부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라며 뜬금없이 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타던 차가 준중형이긴 해도 똥차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었고 와이프 차랑 제 차 중에서 중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처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제가 무슨 와이프 덕이나 보려고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처제, 그게 아니고 언니 차보다 내 차가 더 중고차 가격을 쳐준다고 해서 라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됐어. 이렇게 짜증을 부리더니 제 말을 끊으면서 케이크에 촛불이나 켜라고 말을 돌리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어른들 계시고 장모님 생신이라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갔죠.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처제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걔 어릴 때부터 지 좋을 대로만 생각하는 애였어요. 뭐라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오해하는 부분은 풀어야 하니 처제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와이프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아무리 여동생이라고 해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언니하고 형부한테 이렇게 막대하고 반말하는 처제가 또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고 자랐던 탓이려니 하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처제가 결혼한다고 상견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저랑 와이프는 부르지 않고 양가 부모님만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고요? 저희는 처제의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신 후 처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처제에게 상견례 잘하고 왔냐고 물어보니
네, 식사비도 얘랑 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지난번하고 다르게요.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이 계산한 거 형부도 아시죠? 라면서 저희가 상견례 했던 때를 빗대어 이야기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편하시도록 처갓집 근처 식당에서 상견례를 했던 거였습니다. 멀리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다며 식사비는 굳이 장인어른 측에서 계산하신다고 미리 이야기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듣고 계셨던 장모님이 그랬던 거 아니야. 얘는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네. 하시며 처제가 하는 이야기를 끊으셨는데요. 처제가 하는 이야기에 뭔가 가시가 돋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도 얘랑이 잡았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 예약만 2달 기다렸다고 했는데 깔끔하고 정말 괜찮더라. 언니도 나중에 한번 가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처제가 계속 저희 부부를 자극하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처제 마음에 들었나 보네. 우리도 나중에 한번 보여줘. 결혼 전에 한번 만나야지.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형부가 무슨 얘기하려고 만나요? 우리 애랑이 신혼집 인테리어다 뭐다 해야 할 일 많아서 결혼할 때까지 바빠요. 하며 투덜대는 것이었어요. 처제가 한창 좋을 때네. 너무 사랑해서 어디 보여주기도 싫은가 보다. 인테리어는 다 처제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제가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 인테리어 때문에 머리가 아파. 둘이 살기에는 너무 커서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 아무튼 형부는 예랑이하고는 나중에 결혼하고 만나요. 하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아파트 해주신다니 그게 어디야. 고맙지. 라고 말하며 다독여 주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누구는 신혼집 하나 못 받고 시집가서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저야 감지덕지죠. 이런 식으로 처제가 툭툭 내뱉는 소리가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입주 후 계속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값으로 도움 주신 건 없지만 예물할 때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 사정을 빗대어 이야기하니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와이프가 얘가 미쳤나? 결혼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왜 남의 대출을 걱정해? 너나 잘 살아. 우리가 너한테 집값 보태달라고 한 적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니 장모님도 처제한테 그만하라며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장모님이 처제가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으니 사위인 제가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며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처제 흉을 조금 보셨어요. 방에서 이야기를 듣던 처제가 나오더니 아니 내가 언제 언니 거 맨날 달라고 했어? 지난번 언니 타던 외제차 결혼하면서 놔주고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결혼하면서 가져간 건 언니였잖아. 형부가 필요하다며. 결혼하면서 집도 차도 하나도 안 해갖고 왔으면서 내가 아파트 큰 거 받았다고 하니까 배 아프냐? 형부는 우리 집에다 똑바로 해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장가 와가지고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갓집에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달려와서 처리해라.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언니 기분 상하게 하는 일 없게 하라 등등 저를 무슨 하수인 부리듯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처제한테 그만하라며 결혼하면서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화풀이 하냐고 말하셨는데요. 처제가 저를 보면서 이게 다 형부 때문이라고 형부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게 없으니 언니가 자기를 질투하는 것 아니냐며 형부가 처가에 못해준 것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형부가 못해온 것만큼 엄마가 언니네 돌봐주는 거 아니냐. 왜 결혼하면서 처가에 손을 벌리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처제에게 말 다 했냐며 뚫린 입이라고 다치거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아냐며 결국엔 큰 소리가 났고 장인어른이 나서시며 일단락되어 저는 와이프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와이프와 제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일단 와이프한테 외제차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 것인지 처제가 기본적으로 저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원래 저를 처가덕이나 보는 못난 사위로 생각하였던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동생이 어릴 때도 제멋대로 생각하는 스타일이었고 결혼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처제 생각을 어떻게 아냐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장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처제네 시댁에서 마련해 준 집 인테리어 비용 문제랑 집 사용료로 매달 시댁에 얼마씩 내기로 했다는 거, 신혼여행 비용 부담 기타 등등 결혼 준비 비용으로 매일 싸우는 것 같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께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거면 지금 증여해달라고 떼를 쓰기까지 했다네요. 언니가 결혼할 때 형부한테 해준 만큼 자기 결혼할 때도 해달라고 주장한다고요. 처제의 시댁에서는 처제가 해오는 만큼만 시댁에서도 보조를 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처가에서는 혼수로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나머지는 처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씀씀이가 적지 않았던 처제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이제 와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제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처제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처제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프가 타던 차에 대한 오해도 있거니와 아무것도 없이 장가를 왔다니요. 그런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가면서 저를 처가덕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처제와 그간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와이프와 처제랑 같이 만나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랑 와이프, 처제와 장모님이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에 말다툼을 하고 처음 만난 자리라서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처제 얼굴이 퉁퉁 부어서 나왔습니다. 나오기 싫다고 하는 걸 장모님이 억지로 끌고 나오신 것 같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을 다 끝맺지 못했는데 처제가 오해하는 게 있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외제차를 가져온 이야기하고 신혼집 장만한 것까지는 말해 주었어요. 처제는 이야기 다 들었다고 말하며 잘 알지도 못하고 막말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 호되게 혼이 났다고 들었고요. 억지로나마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는데요. 처제의 다음 말이 웃기지도 않더군요. 형부, 그건 그렇다 쳐도 어차피 나중에 언니랑 저랑 부모님 유산 받을 거잖아요. 저 결혼하는데 필요한 자금 거기에서 먼저 떼서 사용할 수 있게 돈 좀 대주세요.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처제 시댁에서 아파트 해준 만큼 신혼살림을 제대로 구색을 맞추라고 했고 혼수 비용도 좀 과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댁에서 원하는 만큼 혼수 못해가면 파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친구와 직장에다가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다 이야기했고 이 결혼 못하면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며 이게 모두 저희 부부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의 재력이 약한 탓이라는 것이었죠. 처가도 돈이 부족한 집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장모님은 파혼을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결혼할 때 혼수랑 예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일 없었는데 이번 사도는 유별나다며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되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처제가 저를 손아랫사람 대하듯 깔보고 무시했는데 자기 결혼이 무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때문에 예민한 처제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처제에게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다. 처제의 허영심 때문에 생긴 일을 착한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라. 정말 못된 짓이다. 처제가 그렇게 못된 걸 아시고 처제의 예비 시부모님이 기선제압하려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멍청한 거 자랑할 일 아니다. 덜 떨어진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주변 사람에게 손절당한다. 내가 말한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안타까워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한테 이런 조언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저희 부부를 공격했던 처제한테 감정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막말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처제를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와이프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시원했다고 하고요. 가족끼리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못된 사람들 중에서는 남에게 해코지하는 걸 즐기는 진짜 못된 사람이 있고 멍청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제는 후자 쪽인 것 같네요. 그런 사람한테는 스니님처럼
눈눈이로 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